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배터리 아저씨로 이제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금양 홍보이사 박순혁 이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화제가 크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렸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심플한 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어쩌다가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지어진 건가요? 제가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 이제 금양의 홍보이사를 맡게 됐는데 저희 이제 금양에서 2차 전지 관련하는 이제 소재나 이제 직접 저희가 이제 일체공 원통형 배터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이제 리튬 강산 사업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내용도 조금 전달이 좀 쉽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폭을 넓히기 위해 갖고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이제 활동을 제가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아저씨가 좀 머리칼은 좀 없고 좀 이렇게 수두분하게 얘기해도 저 아저씨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 시작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지금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예. 배터리의 사랑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22년 1월부터 저희가 이제 금양에 제가 인발부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저기 같이 이제 홍보를 시작하게 된 거니까 이제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근데 배터리였나요? 저희가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요. 금양이 회사가. 회사가 금양에 네.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이 최근에 얘기를 들으셔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작하신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1992년에 이제 그 영국 출장을 갔다 오시던 구본무 회장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LG의 미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배터리 사업이 있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게 30년이 된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좀 자랑스럽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일부에서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뭐 해서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된다든지 뭐 CATL의 기술력이 한국보다도 우수하다든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흘러다녀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려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배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대중들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그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 내연기관차의 심장은 이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가장 좀 정확한 이해가 아니신가 싶어요. 사실은 이제 그 혹시 뭐 독일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시겠는데 독일에 이제 벤츠 그 박물관에 가면 벤츠 공장을 가면 거기 벤츠 박물관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은 입구에 벤츠가 처음 만들었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엔진이 그동안 어떻게 쭉 발전되어 왔냐 하는 거를 이제 쭉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엔진이 자기의 이제 상징이고 자기의 기술력의 이제 총체인 건데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은 그 엔진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 엔진 자리를 배터리가 대체하고 얼마나 훌륭한 배터리를 그 차에 실는가에 따라서 차량의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벤츠가 만드는 그 명품 엔진 같은 그런 명품 배터리들을 이제 한국의 K 배터리,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SK온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가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기사를 보면은 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출 1위 국가였는데 예. 오늘 자동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되게 점점 포지션이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일수록 배터리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는 상당한 좀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과거에 이제 제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었거든요. 반도체 설비 담당 이제
해갖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을 다 때려잡고 이제 넘버원으로 세계 글로벌 넘버원으로 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급성장해서 일본 경제를 지금 많이 좀 쫓아간. 그래서 이제 뭐 한 3, 4년 뒤면 이제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이제 성장 산업이 어떤 한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 지금 반도체는 사실은 조금 불행하게도 이제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템들이 어느덧 이제 성장 한계에 좀 다다랐고 새로운 먹거리가 사실 생길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런 쪽 부분들이 이제 시장 성숙되는 게 점점 좀 늦춰지면서 반도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인데 그 반도체 산업을 더 크게 대체할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마침 우리나라에서 딱 융성하게 된 딱 그 시점이라서 앞으로 2차 전지가 해야 될 역할이 크고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다 사라지고 전기차로 다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반도체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된다는 거니까요. 반도체 산업의 뒤를 이을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마침 딱 갖게 된 거라서 너무나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 관련 메신저에선 그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배터리 관련주 상승세를 축하하는 의미라고요. 뜨거운 배터리 실수없이 달려온 그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의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산업의 그 전망이 너무너무 밝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좀 저평가받고 있었던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제 원래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대략 이제 제가 봐서는 한 그 원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할 그 목표치에 대비해서 지금은 대략 한 20%에서 30% 수준이 와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즉슨 이제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차세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소스들을 보면은 수소를 중시 여기는 나라도 있고 전기를 중시 여기는 나라도 있고 막 혼재된 나라도 많은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배터리에 관심이 많나요? 배터리에 관심들은 다 많아요. 다 하고 싶어 하고 다만 못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화학 사업, 이제 특히 정밀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D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피컬트하고 덴저스하고 덜티하거든요. 특히 이제 더티한 게 문제인데 환경 오염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원래 화학 산업은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전통적인 강자였고 미국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환경 단체들이 이제 그 화학 공장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 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밀 화학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딱 세 개 나라밖에 지금 없는 상태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배터리 쪽은 다들 욕심은 나는데 쉽게 조금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섣불리 뛰어들었던 이제 뭐 독일의 폭스바겐 산하의 뭐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상당한 좀 위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의 3강 국가가 가장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선두주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사님이 꼽는 K 배터리의 강점은 뭘까요? 그 에코프로의 이제 이종채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이제 배터리 산업은 경험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적된 경험이 한국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중국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 시작했던 게 1992년이고요. 30년 동안 이제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이제 LG 화학 출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보통 이제 LG 화학 같은 이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영업 활동하고 이제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은 연말에 성과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직원들이 올해 장사 잘해갖고 성과급 받겠지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봐갖고 성과급 못 받아요. 그런 일들이 매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LG화학 임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회장님 우리 이거 배터리 사업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되게 진짜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LG의 그 구본무 회장님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게 완성을 해야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 돈이 얼마가 깨져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열심히 투자해라. 다른 애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과감하게 투자해라 해서 지금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이제 30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그 기술력 수준이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감히 쫓아오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사실은 일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시작한 게 1991년에 이제 소니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를 사실 앞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실패, 크게 돈을 물어주고 이런 것들을 못 견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크게 피해를 봤을 때 그 상태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넘어서게 된 거고 중국은 사실은 출발 자체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CATL 같은 경우가 2011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립해서 스타트 자체가 한국보다는 대한민국보다는 거의 한 10년 이상 뒤처진 상태에서 이제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라고 할 게 중국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CATL의 그 핵심 기술진들, 그분들이 모여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안에서는 한국말로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술자들, LG 엔솔이나 이제 삼성 SDI에 있던 분들이 CATL로 넘어가서 그 기술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그 남의 기술 훔쳐갖고 한 애들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K배터리의 강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술력이죠. 일단 초격차 기술력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거고요. 그 이제 초격차 핵심 기술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양극재단에서 그 울트라 하이 니켈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멀리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빠르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짐을 많이 실는다든지 실내 공간을 넓힌다든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는 폼팩터라고 보통 보면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각형에 좀 치우쳐 있는데 이제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는 움직임인데 원통형 파우치형은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중국은 만드는 회사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하면은 또 화재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화재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국이 하는 LFP 배터리는 불이 안 나고 NCM은 불이 잘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NCM 배터리 불 나던 거는 다 과거 일이고 이제 아까 배터리가 경험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불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는 불이 전혀 안 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불이 좀 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걔들 기술력이 우리보다는 많이 처져서 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BYD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 중에 이제 확인된 것만 화재 건수가 40건이 넘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원래 유럽 쪽에서 BYD의 그 LFP 배터리를 쓰기로 했었는데 안 쓰기로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싸고 그다음에 품질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그 국제 그 정치 경제 쪽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넘버원을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푸시를 해서 밀어줘서 이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서 글로벌 넘버원에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눈여겨 보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중국이 그 자기들의 그 뭐랄까 공산당의 이제 그 시장 경제를 외면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를 해서 이제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그거는 미국의 패권이나 이제 세계 자유진영의 질서를 크게 이제 해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그 발표됐었던 미국의 IRA 법안, 최근에 초안이 나온 유럽의 CRMA 법안이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배터리가 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이제 기술적인 추격차가 있는 데다가 국제 정치적인 흐름상에서 한국 배터리를 이제 민주 진영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호재까지 갖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주가 오르고 있는 게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길 다니거나 운전하다 보면은 파란색 넘버를 너무 이제 자주 보게 돼요. 그래도 가솔린 디젤차만큼 선호도가 높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쉽게 들진 않은데 이 업종에서 계실 때 요즘 그 선호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원래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쪽을 제가 많이 했었어 갖고, 벤처 심사역 이런 걸 많이 했었어 갖고, 제가 이제 벤처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IR을 맡으면서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봤던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실제로 모시는 분들이 반응이 어떤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은 다시 내연기관차로는 못 들어오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결같이 하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기계와 기계 간에 이제 부딪혀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그게 진동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부품이 아마 9,000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명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몸이 피로한 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차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진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제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좋은 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지비 측면에서 전기차 유지비는 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진짜 압도적으로 이제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우선적으로 기름값 대비해서 전기값은 너무나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품 자체가 전기차는 워낙 적다 보니까 장고장이 없어요. 이제 오래 몰아도 그냥 이제 타이어나 몇 번 교체해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는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또 고장 나는 거 가서 카센터 가서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좀 강점을 가지는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고집하시는 분들이나 전기차로 옮겨가시기를 망설이는 분들은 딱 하나, 충전 문제, 충전 인프라 문제. 이제 아파트에 충전할 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장거리를 갈 때 이거 충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걸림돌이고요. 그 걸림돌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 단위에서 사실은 많이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국의 2차전지 산업 나가서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 그 보급 대수를 이제 빨리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가의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제 중국산 충전기를 사갖고 와서 설치를 하고 보조금을 타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타간 다음에는 충전소 관리를 안 해갖고
실제로 지금 시중에 이제 그 충전기의 한 절반 정도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점점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갈 미래가 보이는데, 예. 근데 반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 보면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 그 정부 지원들이 막 축소되고 있는 지금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까요?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진다는 이제 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닐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일시적으로 1월 달에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1월 달 총으로 나오는 이제 숫자를 보면은 유럽 전역에 그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줄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10% 정도 증가한 걸로 저는 이제 그 숫자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가 신차 판매 비중의 거의 한 80%, 90%까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보급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좀 숫자가 좀 떨어져 보이는 이제 그런 이 현상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럽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성장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그동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작년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1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100%가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아마 올해 연간으로 이제 그런 이제 100% 정도 되는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국 K배터리의 그 이 성장 속도는 아주 좀 올 한 해 그다음에 앞으로 한 3, 4년 정도까지는 아주 좀 빠르게 성장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이 점점 주는 이유는 예.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의 장점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반면에 보조금 원래 지급했었던 거는 이제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좀 이제 손해를 보는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됐던 건데 지금은 전기차 성능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그 원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충전 관련된 문제도 많이 해결된 상태니까 이제 보조금이 개별 단위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보급 대수 이제 그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수 자체 수량 자체를 늘려갖고 빠르게 이제 이 전기차 보급 비율 자체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정부의 좀 정책 방향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조금이 준다고 해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는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싸고 그 다음에 더 편하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이 큰 틀에서 사실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위기 그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탄소 발생량의 30%가 내연기관차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좀 강제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35년 되면은 유럽에서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는 탈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순차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차는 다 단종시키고 전기차로 다 이제 전환되는 걸로. 그러니까 강은 이미 건넌 상태예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좋고 내연기관차가 더 좋고 전기차는 앞으로 사람들이 조금 판매가 좀 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좀 어이없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환경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장점은
뭘까요? 수소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나오고 하긴 예, 예,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서 더 장점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완성돼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수소는 아직도 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기차는 지금 기술 수준 자체가 많이 좀 올라와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기차는 수소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가 싸고요. 수소차 대비해서. 보통 이제 현대차 넥소 같은 경우에 시중에서 구입을 하시면 한 3,500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넥소는 그 차 가격은 1억입니다. 예, 1억인데 정부에서 이제 3천만 원 보조금을 3,5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 원 부분은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의 이제 차량 자체에서의 가격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에 비해서 수소가 좀 비쌉니다. 예, 수소를 어디서 이제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갖고 와서 넣어야지 그게 그 연료가 돼서 차가 움직일 텐데, 지금 현재 수소의 생산 원가가 전기의 생산 원가의 대략 한 4배 정도가 돼요. 앞으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나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활발하게 되면은 수소를 이 만드는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 전기보다 싸기는 좀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의 강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수소는 전기차에 비해서 장점이 전혀 없냐 하면 이제 그건 아니고, 수소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충전이잖아요. 수소는 충전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뭐 주유소나 이제 LPG 충전소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소 충전소로 전환시켜 갖고 거기서 이제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편의성 측면에서는 수소가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28년이나 한 30년 무렵이 되면은 수소가 충분히 기술 발전도 되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좀 골라서 선택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